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1일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준석은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김종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법무부 장관직을 끝내고 당으로 와서 당 간판으로 총선을 치른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진단하세요. 이준석, 지난번에 이런 거잖아요. 의총인가요? 와가지고 기분 좋게 정책 협의한다고 이민 얘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이민 얘기에 관심이 있던가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때 당황한 거지요. 이제 한동훈 장관은 나는 이민을 얘기하는데 왜 질문이 이거지? 그게 정치부 취재입니다. 당신들이 뭘 의제로 삼고 있는지보다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거에 답하는 게 정치부 취재거든요. 법조인들은 이런 취재를 안 당해보지요. 왜냐하면 항상 갑의 위치에서 내가 정보를 흘리는 위치에서 취재를 당하니까. 그래서 취재원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기자들도 센 질문을 안 던지지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황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A를 얘기했는데 왜 자꾸 언론은 B에 관심을 갖느냐? 이러고 지금 도어 스태핑 할 때 짜증나가지고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도 나는 이민 얘기에서 폼 잡고 싶고 멋있고 싶은데 왜 나한테 김건희 여사 질문을 하냐. 그래서 나온 답변이 뭐냐 하면은 나는 그 내용을 모른다. 한동훈 장관이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슈를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국민들은 다 알지요. 김종배, 그럼 결국 한동훈 장관도 민심과 겉돌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준석, 저는 한동훈 장관이 치고 나갈 욕심이 있으면 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치고 나간다는 건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그 질문,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는데 그거 한동훈 장관이 답하시면요. 그 다음 질문이 뭐 어떤 건지 아세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실관계가 만약 인정된다고 하면 영부인 명품백을 받으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자범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 계속 질문 따라오거든요. 이거 답할 자신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촛불 행동의 법학자 김은진의 법대로 하자를 보면 또 이런 발언이 나오지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다가 위법적이라고 봐야 되죠. 가장 최근에 당장 예를 들자면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고요. 거기 보면 8조에서 금품 수수는 금지가 되어 있고 9조에서는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직자 당사자만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한 거잖아요.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고를 안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면 누군가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검찰은 직권 수사가 가능해요. 범죄 사실을 인지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말도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슨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부터가 지금 첫 번째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해야 되는 고유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 변명을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반환 창고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선물이 안 가지고 있고 반환 창고에 있다고 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우리가 부정청탁법 내지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말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뭐냐면 외국에 나간 대사들이나 외교관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것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받아도 되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반환을 했다. 받았는데 반환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 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김영란법을 적용을 했을 때 봤을 때는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환도 안 하고 반환하기 위한 창고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검찰이 직권 수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서울의 소리의 농성장을 찾은 송영길 대표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최근에 명품 수수 이건 의혹이 아니라 이 현장 영상이 찍힌 것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데 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네덜란드 또 가서 저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아무튼 모든 외국 언론들이 뒤에서 다 비웃고 있을 텐데 우리 교인들도 가는 데마다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게 또 현지 언론의
취재가 되고 그래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모든 국민들을 해외 교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민 세금을 매 외국 방문할 때마다 25억씩 쓰고 있다 그러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까운 세금 서민들을 위해서 그 세금들을 저렇게 낭비하면서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대통령 놀이에 지금 우리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큽니다. 이 범죄 혐의자 크리미널 패밀리에 대한 응징과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명품을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 뭐 메이저 언론에 안 나왔다.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노웅래 의원 때는 뭐 돈 세는 부스럭 소리까지 들었다는 보고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도대체. 이 정말 교원 영색의 정말 후진 장관 아니에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 이렇게 후진 장관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이런 후진 장관이 국힘 비대위를 맡는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TV조선은 단독 여권 한동훈 비대위 체제 전환 검토라는 기사에서 김기현이 당대표를 사퇴하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검토라는 제목이나 그 검토가 알려졌다라는 것이나 참 조선스럽지요. 만약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볼만하겠지요. 그가 과연 검찰 계급장을 떼고 여의도 정글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법조 기자들이 짜놓은 질문 말고 정치부 기자들의 진짜 질문 두세 개면 KO 될 듯한데 말이지요. 김건희 디올 질문 하나로 초토화되어 멘붕인지 그 이후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 윤석열과 한동훈의 운명을 좌우할 시기에 법무장관을 버리고 비대위원장이 된다. 자, 한동훈이 입도 뻥끗하지 못한 김건희 건에 대해 국민은 이미 김건희 특검이 초관심사지요. 특히 부인의 특검에 대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냐는 것인데 김영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말라 70%, TK에서도 67%가 거부권 안돼 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게 민심입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판사의 재판도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촛불 행동의 김민웅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건희 특검 거부권 원칙적으로 무효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허용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거부하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법이 판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전국에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의 뇌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김건희의 명품 가방 뇌물수수 사건은 단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부패 사건이 아니라 국정농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합니다. 그런데 벌써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부권 행사도 모두 부당하지만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더더욱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은 의회의 결정이 위헌 소지가 있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고 논의를 더 심화시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모두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인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는 거부권 행사가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이고 해당 공직자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자를 배제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검이라는 의회의 특별수사 과정에 이해 직접 당사자인 대통령이 개입,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김건희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연관된 여당 국힘당이 제척사유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논리의 결과입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 후보 자격은 변호사로 못 박혀 있어 정치검찰의 관여가 최대한 봉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권을 이용해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은 수사관여와 개입행위이며
사실상의 수사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탄핵 사유에 보다 결정적인 사유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70%에 달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67%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심은 더욱 요동칠 것이며 탄핵 여론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도래할 탄핵 정국을 예상하고 신속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제야당들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를 치밀하게 준비해 들어가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반면 윤석열은 어떻게든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국힘을 통제해야 함과 동시에 물타기용으로 장제원 캐비넷을 열었다는 말이 나왔지요. 박시영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핵관도 꼴불견이나 나라 망친 근본 책임은 대통령과 김건희 아닌가. 장제원이 물러난다고 해서 윤석열이 바뀔까.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나. 제2, 제3의 윤핵관이 생길 게 뻔하다. 장제원의 불출마 쇼가 펼쳐졌다. 이는 국정 실패의 책임을, 국정농단의 책임을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가 아닌 오롯이 윤핵관에게 떠넘기려는 정권의 치졸한 작태다. 윤핵관들의 불출마쇼로 어디 민심을 호도하려 하는가. 속을 국민들이 아니다. 김건희 죗값 받게 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지하고 자신 없으면 물러나는 것이 답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국힘의 혁신이 아닌 국힘이 점령당한 것이고 이는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은 이재명의 민주당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